여러분 안녕하세요. 흥미롭고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입니다. 오늘 준비해온 무서운 이야기가 많으니까 들어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 나의 조금 특별한 능력 1편.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야. 늦은 밤 부모님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거든. 근데 마당에 풀어놓은 개가 갑자기 막 짖어대는 거야. 막 짜증이 나가지고 왜 저래? 싶었지. 그래서 창문으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말하려고 고개를 살짝 내밀었는데 그 당시 우리 집 마당에는 수도가가 있었거든. 근데 그 수도가에 어떤 남자가 80년대 아저씨들이 입는 그 알록달록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얼굴은 새파래져가지고. 나는 엄마한테 말했어. 엄마, 저기 웬 아저씨 서 있는데? 엄마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얘가 무슨 소리야? 아들, 우리 집 단독주택이야. 누가 들어와? 그러더니 내가 가리킨 쪽을 같이 보셨지. 잠시 후 엄마는 날 혼내셨어. 엄마한테 장난칠 거야? 근데 엄마는 안 보이신 거야. 그 파랗게 질린 얼굴로 가만히 서 있는 그 아저씨가. 괜히 꾸지람을 듣고 막 열이 받아가지고 나는 다시 말했어. 엄마 저기 있잖아. 저 아저씨 이쪽 보고 있잖아. 안 보여? 근데 이상했어. 다시 내가 그쪽을 보니까 그 아저씨가 사라진 거야. 나는 당황해서 막 식은땀이 나고 벌벌 떨면서 방에 주저앉았어. 그때부터였어. 내가 귀신을 보게 된 시점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저씨는 아마 물에 빠져 죽은 귀신 같았어. 보통 물에 빠진 귀신들은 몸이 파랗거든. 사실 일반 귀신들은 영화처럼 피를 뚝뚝 흘리거나 막 흉측하거나 그러진 않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단지 조금 창백할 뿐이야. 흔히들 말하잖아. 강아지나 고양이는 귀신을 본다고. 그리고 사실 어린 아이들도 귀신을 보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 능력이 나이가 들면서 감정을 배우고 자기 감각을 조절하게 되면서 점점 그 능력이 퇴화하는 것 같아. 그 후로 시간이 좀 흘렀어. 초등학교도 2시에서 3시면 고학년도 일찍 끝나잖아. 같은 방향으로 가는 친구랑 룰루랄라 집에 가고 있었는데 멀리 전봇대 쪽에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머리를 쭉 늘어뜨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어린 나이였지만 그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딱 눈치를 챘지. 그래서 친구를 툭툭 치면서 말했어. 야, 저기 전봇대 앞에 있는 여자 보여? 친구는 어디? 아무도 없는데? 뭐 골목으로 들어갔어? 아니야. 내가 잘못 봤나 봐. 그리고 속으론 생각했지. 역시 저거 나만 보이는 건가? 그래서 그냥 그 여자 귀신 옆을 지나갔어. 눈을 딱 마주쳤는데 못 본 척 하려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어갔지. 근데 솔직히 나를 보고 살짝 웃고 있더라고. 너무 무서웠어. 두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그 후로도 같은 자리에서 그 여자 귀신을 3번 정도는 더 본 것 같아. 딱히 내 쪽으로 오거나 말을 거는 건 없었고 그냥 눈만 마주쳐. 나한테 해코지도 안 하길래 그냥 지나치기만 했어. 며칠 밤을 생각하다가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지. 엄마, 나 이상한 게 보여. 용기 내서 말문을 열었어. 내가 봤던 걸 자세하게 말해줬어. 엄마는 놀라셨을 거야. 자기 딸이 귀신을 본다니. 얼굴이 굳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 너 아무한테도 그런 얘기 하지 마. 너가 잘못 본 거야. 친구들한테도 절대 그런 거 말하지 마. 엄마는 나를 숨기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 그게 조금 슬펐지. 보이는 걸 본다고 말도 못하고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게 꼭 돌연변이 같았고 존재하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때 여린 소녀의 마음엔 조용히 금이 갔지. 조금씩 이런 능력에 익숙해졌어. 놀라기보단 못 본 척 지나가기도 하고 가끔은 서로 말없이 마주보기만 하기도 했지. 참, 이거 알아? 동물도 귀신이 있어. 내가 한 번 본 거는 작은 새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 오리 같기도 하고 참새 같기도 했어. 엄마 새랑 아기 새들이 한 줄로 졸졸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저거 뭐지? 하다가 귀엽기도 해서 그냥 보고 있었어.
그 새들 전에 우리 마당에서 고양이들한테 물려 죽은 애들이었거든. 내가 직접 묻어줬던 애들이야. 아마 걔네였던 것 같아. 참, 그리고 폐가 체험 가는 사람들 많잖아. 나 몇몇 게시판에 거기 가지 마세요 이렇게 댓글로 쓴 적이 있었거든. 근데 인간의 호기심이란 게 끝이 없어서 결국엔 다 가더라고. 말리진 않을게. 근데 난 솔직히 말해서 그런 데는 절대 안 가.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 그런 데는 화가 잔뜩 난 영혼들도 있고, 일단 귀신들이 너무 많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지지. 나를 막 노려보거든. 눈이 마주치면 그 시선들이 가시처럼 콕콕콕 박혀. 그래서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 후기나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지. 그게 마음이 편하더라고. 후기 글들 중에서 가끔 인증샷이라고 올리는 사진들을 보면은 그 몇 장 중에는 진짜 심하게 음기가 많은 그런 사진이 있어. 곤지암 정신병원이 인기가 많더라고. 그 중에 내가 본 후기가 하나 있었는데 여자들끼리 간 사진이었어. 난 걔네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그때는 말을 안 했는데, 근데 그 사진엔 여자 귀신이 몸을 막 부대끼면서 나란히 찍혀 있었어. 또 어제 본 글 중에 뭐 어디 폐교에 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글을 보면서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정말 조심해야 돼. 사진 속에서 창문들로 고개를 쑥 내밀고 그렇게 쳐다보는 귀신들이 많은데 진짜로 거길 가고 싶어? 나는 무당도 아니고 퇴마사도 아니야. 그냥 보는 능력이 있는 거지. 나를 너무 무섭게 보거나 또 특별하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사연의 주인공은 여자분인 것 같아요. 엄마 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여성분은 영안이 튀어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우리들은 귀신을 처음 보게 되거나 마주하게 되면은 진짜 바짝 쫄고 이런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조금 무뎌진 것 같아. 하지만 이 사람이 경고하는 게 있었죠. 절대로 호기심에 폐가나 흉가 이런 데 가지 말라고.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걸 보면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귀신들이 있고 그 중에는 화가 잔뜩 난 귀신도 있다. 그것들은 꼭 해를 끼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흉가나 폐가를 좀 가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말리고 싶어요. 근데 이쪽으로 뭐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이랑 같이 가는 거면 뭐 그래도 괜찮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끼리 가는 거면은 너무 위험할 수 있다. 잘 알아보고 가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계속했던 말인데, 기가 센 사람들 있죠? 내 주변으로 기가 이렇게 딱 베리어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기가 너무 세면은 귀신들이 밀려난다는 거죠. 폐가에 있던 귀신들이 그 양기에 밀려나면 화가 나서 달려들 텐데 기가 센 사람한테는 못 붙잖아. 그래서 주위에서 맴돌다가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한테 해를 끼친다 이거죠. 그래서 기가 세든 기가 약하든, 약하면 더 위험하고 안 가는 게 낫다. 가게 되면은 뭐 퇴마사나 아니면 뭐 무속인이랑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랑 가는 게 낫다라는 얘기죠. 이어서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나의 조금 특별한 능력 2편. 그 후에 나는 폭풍 성장을 했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이상하게 능력이 좀 더 뚜렷해졌던 것 같아. 귀신들은 길가에 주차된 차 안에 앉아 있기도 했고 골목에 서 있기도 했어. 근데 차 안에 있는 귀신들은 도통 적응하기가 힘들더라. 보통 주택가는 뭐 따로 주차장이 없으니까 길에 막 쭉 주차돼 있잖아. 그런 곳을 지나갈 때마다 몇몇 차들 안에는 귀신들이 앉아 있어. 한번 생각해봐. 너무너무 무서워. 혹시 눈이라도 마주치면 그것들이 나를 따라올까봐, 집까지 따라올까봐 그게 더 무서웠지. 중학교 때 내가 귀신을 본다는 걸 아는 친구들은 정말 친한 몇 명만 알고 있었어. 그 친구들은 지금까지도 내 옆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들이야. 그중 한 친구네서 있었던 일인데, 시험 준비를 하려고 A 친구 집에 모이게 됐어. 솔직히 어릴 땐 그렇잖아. 시험 공부를 하겠다기보다는 그냥 수다 떨고 놀고 공부하러 간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갈 수 있어서 좋았던 거지.
밤 12시가 좀 넘어서 이제 진짜 공부를 하자고 하면서 친구 B는 침대 위에서, A는 침대 옆 바닥에서, 그리고 나는 책상에서 공부를 시작했어. 친구네 가족들은 10시쯤에 다 잠들었고 우리 셋만 그 집에서 깨어 있었지. 그러다가 1시쯤 됐을까? 어디선가 여자의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야. 가녀리고 좀 힘없게 라라라라라. 순간 난 흠칫했어. 내가 잘못 들었겠지 싶어서 그냥 못 들은 척을 했지. 근데 그 순간 내 귀 바로 옆에서 어머, 여기 애들이 모여있네? 이러면서 끝에 코웃음을 막 치는 거야. 형체는 보이지 않았어. 아무도 눈치 못 챘고 음기도 못 느꼈어. 친한 사람들이랑 있으면 그 익숙한 분위기 때문인지 가끔 음기를 놓칠 때가 있어. 간혹 용한 무당들도 자기 가족이나 자기 사주는 못 본다고 하잖아. 그 이유랑 같은 거지. 나는 그냥 연필만 주고 가만히 있었어. 여기서 괜히 말을 꺼냈다간 애들이 막 무서워할 게 뻔했으니까. 그런데 침대에서 공부하던 B 친구가 그러는 거야. 방금 무슨 소리 들은 사람? 학교에는 귀신이 많아. 당연하지. 넓은 부지에 밤이 되면 조용하니까. 귀신들한테는 딱 쉬기 좋은 공간이야. 폐허도 마찬가지야. 근데 폐허는 정말 조심해야 돼. 학교랑은 달라.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사기를 뿜는 정말 센 영혼들이 몰려 있어. 괜히 폐허가 된 게 아닌 거지. 암튼 중3 때 학교에서 자는 일이 있었어. 원래 동아리에서 주최한 거였는데 그게 조금 확장이 돼서 담임 선생님이 허락한 몇몇 반도 같이 참가하게 된 거지. 고기도 구워 먹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밤이 되니까 결국 담력 체험을 하게 됐어. 둘씩 짝지어서 4층 교탁 위에 놓여져 있는 초코파이를 이렇게 가져오는 미션이었는데 나는 그냥 혼자 갔어. 3층엔 복도 끝에 여자 귀신이 있었던 것 같아. 여고괴담처럼 귀신이 막 탁탁탁 순간 이동하는 건 아니었고 그냥 스르르륵 돌아다니고 있었어. 2층엔 천장에 그 하반신만 둥둥 떠다니는 귀신도 있었고 고등학교 땐 내가 귀신 보는 거 아는 친구들이 더 많아졌어. 여고다 보니까 비 오는 날이거나 야자 시간에 소문이 막 조금씩 퍼진 거야. 내 능력을 알게 된 애들이 많아졌지. 근데 그게 소문이 점점 이상하게 퍼지더라고. 무당 딸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게 조금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그 이후로 내 주변에는 될 수 있으면 알리지 말자라고 다짐하게 됐어. 내가 1학년 때 우리 반이 선배들 사이에서 귀신 나오는 반으로 유명했대. 우리 반 바로 위층 라인에서 귀신이 자주 나타난다고 했고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어. 바람은 한 점도 안 불고 가랑비만 조용히 막 추적추적 내리는 그런 날. 급식당번이었는데 나는 배식당번이었어. 맛없는 반찬이 나오는 날은 애들이 막 더 달라고 안 하니까 배식하기가 편했거든. 그래서 나는 맨 끝에서 느긋하게 배식을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키가 좀 작은 애가 베란다 쪽으로 확 뛰어들어가더니 문을 쾅 닫는 거야. 이게 철문이어서 소리가 엄청 컸지. 나는 다른 반 애가 뛰어와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어떤 애가 그러는 거야. 아니 바람도 안 부는데 왜 문이 저절로 닫히냐? 나 그 소리를 듣고 베란다 문을 바로 열었거든? 근데 아무도 없었어. 강당 지하는 음악당이라고 불리는 300명쯤 들어갈 수 있는 큰 콘서트홀이 있었어. 1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나 포함해서 7명 정도 되는 애들이 축가 연습을 맡게 됐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연습은 10분 정도만 하고 나머진 거의 놀았지. 5명은 객석 중간쯤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었고 나랑 1명은 무대 위에서 놀고 있었지. 근데 갑자기 심심해진 거야. 내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혹시 여기 귀신 있는 거 아니야? 지하이기도 하고 강당 쪽이 원래 음기가 강하거든. 특히 음악당은 더 그래. 그래서 영화처럼 친구들 수를 한번 세봤어. 눈대중으로 스피디하게. 1, 2, 3, 4, 5.
그리고 6. 나중에 집에 갈 때 커튼 뒤에 숨어 있더라고. 부끄러웠나봐 귀신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시리즈의 2번째 이야기였고요. 이 사연의 주인공, 귀신이 보이는 영안이 트인 사연의 주인공이 점점 커가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입니다. 중학교 때도 아주 이상한 경험을 많이 했죠. 그럴수록 많이 보니까 점점 더 담담해지는 것 같아요. 귀신을 보면서. 그리고 귀신들이 화려하고 시끄러운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알고 있어요. 학교 음악당 같은 곳 얼마나 좋아. 그리고 심지어 음악당이 지하실에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햇빛도 잘 안 들어오지, 상대적으로 조금 습하지, 시끄러운 걸 좋아하니까 거기 몰려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말도 들었어요. 제가 영화과 연기 전공이거든요. 사방팔방이 유리로 돼 있는 그런 데서 연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하는 연기를 내 눈으로 봐야 되니까. 물론 비디오로도 찍지만 그런 곳을 정말 좋아한대요. 사방팔방이 거울이죠. 특히나 귀신들은 거울을 좋아해요. 거울이 영혼이 넘나드는 통로라고 하죠. 어두컴컴하고 또 조명 딱 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뭐 무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실용음악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항상 소금을 좀 가방에 넣고 다니세요. 와, 근데 왜 가끔 우리가 바람이 없는데 문이 쾅 닫히는 날이 있잖아요. 이 영안이 튀어있는 사람한텐 보였던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문을 꽝 닫았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보이진 않았지만 혹시 그게 어떤 내가 보지 못한 귀신들이었을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리즈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나의 조금 특별한 능력 3편. 고등학교에서는 내가 귀신 보는 아이로 꽤 유명했어. 근데 정말 신기한 건 학교에는 학생들 사이에 섞여 지내는 귀신들이 몇 명 있더라고. 어느 날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다가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 거울 속에 비친 끝에서 4번째 화장실 칸에 어떤 여자아이가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 거야. 같은 교복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나는 별 생각 없이 나와서 애들한테 야, 4번째 칸에 귀신 있어 얘기를 했지. 근데 그게 하루도 안 돼서 소문이 쫙 퍼졌고, 그 후로는 아무도 그 화장실 칸에 안 들어가는 거야.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렇게나 무서운 건가? 그 뒤로 다시 그 화장실 속에 있는 귀신을 봤는데 사람이 그리웠던 건지 화장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더라고. 그 모습이 괜히 치근해져서 내가 가끔 그 4번째 칸을 이용하곤 했어. 분신사바 누구나 한 번쯤 호기심에 해봤을 놀이잖아. 고3 때 야자 시간이었어. 나는 주변이 산만하면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스타일이라서 책상을 뒤로 빼서 혼자 조용하게 공부를 하고 있었어. 근데 반 애들이 좀 심심했나 봐. 분신사바를 하자고 하더라고. 나는 그냥 신경 안 썼지. 사실 분신사바는 잘 알려져 있듯이 강령술의 일종이야. 나처럼 어떤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모를까 일반인이 하게 되면 그냥 놀이처럼 끝나지. 아무튼 친구 2명이 연습장을 쫙 찢고 빨간 펜을 마주 잡고 주문을 읊조리기 시작했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디세이 그라세. 몇몇 친구들은 그걸 구경했고 또 몇몇은 자기 공부를 하고 있었고, 나는 그냥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내 책상에 펼쳐진 문제집에 시선을 고정했지. 원래 그 주문은 한 2번 3번 반복하잖아. 친구들이 다시 말하기 시작했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지. 야, 하지마! 나는 갑자기 소리쳤어. 그 친구들이 2번째 주문을 반복했을 때 뒷문 쪽에서 어떤 여자가 거리낌 없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 모습은 그냥 우리 주변을 맴도는 그 허접한 영이 아니었어. 누가 자기를 부른 것처럼 이끌려온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귀신이었지. 내가 소리치자 애들은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나는 말했지. 야, 너희 주문 외우니까 진짜 무서운 애 한 명 왔어. 야, 너 하지마. 다행히 귀신이 친구들 곁에 도착하기 전에 내가 막아서 얘가 사라졌어.
그 덕분에 친구 한 명이 막 오열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 나는 분신사바는 하지 말라고 계속 권유하고 있어. 그래도 하고 싶으면 뭐 그건 개인의 자유겠지. 근데 과연 어떤 귀신이 올지 모르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어? 최근에 인형 가지고 강령수라는 그런 놀이도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더라고. 아니 정말로 그거 할 사람 있어? 종이랑 펜만으로도 귀신을 불러들이는데 거기다가 인형으로 움직일 분신까지 만들어 준다고? 그거 누가 시작한 거야 대체? 당장은 아무 일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 귀신 계속 너의 주변에 맴돌 거야. 학교에 얽힌 에피소드는 정말 많아. 고1 때는 처음으로 귀신 목소리를 들었지. 내 이름을 어찌나 달콤하게 부르던지. 내 이름이 달래라고 치면 달래야, 달래야. 계속 이렇게 부르는 거야. 처음엔 못 들은 척 했지. 그랬더니 나야, 나라고! 지금이라면 무덤덤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땐 진짜 정적이 쫙 흐르면서 미칠 것 같았어. 처음 듣는 귀신의 목소리였고 너무 무서웠거든. 오른쪽 귓가에서 느껴지는 그 숨결과 목소리 진짜 소름 돋았어. 집에 혼자 있었는데 누가 내 귀에다가 속삭인다고 생각해봐. 방학 중 특강 수업 때문에 학교에 나가야 했었어. 날씨도 흐리고 기분도 막 별로였던 날 종이 치고 자리에 앉았는데 내 앞자리 친구는 결석이었어. 수업이 지루해서 칠판 옆에 있는 그 TV 있지, 그걸 무심코 봤거든. 검은 화면 속에 교실이 다 비쳤는데 빈자리여야 할 내 앞자리 쪽에 누가 앉아있는 거야. 나는 그래서 화면을 유심하게 쳐다봤지. 그 순간 내가 쳐다보는 걸 눈치챘는지 그게 고개를 천천히 들더라고. 그리고 나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입꼬리를 한쪽만 올리면서 웃는 거야. 그렇게 사악해 보이는 귀신은 처음이었어. 나는 지지 않으려고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 자신을 두려워할수록 귀신들이 더 장난을 심하게 치거든. 해를 끼치고. 그런데 그 귀신이 내 앞자리 친구 어깨에 자기 고개를 직각으로 팍 꺾어대더라. 그러니까 그 느낌을 설명하자면 한번 따라해봐. 어깨는 가만히 둔 상태에서 오른쪽 귀를 오른쪽 어깨에 붙이려고 해봐. 어깨는 절대 움직이지 말고. 해봤어? 좀 힘들지? 근데 그 귀신은 목이 부러진 것처럼 쭉 하면서 그냥 꺾였어. 그리고 나랑 두 눈을 마주친 채 나는 그 자리에서 몸을 막 부들부들 떨었고 눈을 깜빡할 수도 없었어. 내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그게 나한테 달려들 기세였거든. 내 눈도 점점 충혈돼서 버티기 힘들어질 때쯤 그 귀신이 벌떡 일어나더니 여전히 꺾여있는 그 고개로 나를 깔보듯이 웃으면서 그대로 뒷문 쪽으로 유유히 사라졌어. 마치 영화 주온에서 나오는 여자 귀신 같았지. 그 귀신은 지금까지도 내가 무서워했던 귀신 중에 베스트로 꼽혀. 근데 이렇게 글로 쓰니까 별로 안 무섭게 느껴지는 게 좀 아쉬워. 내가 직접 재현해주면 정말 무서울 텐데. 추가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존재 같아. 잃을 게 있는 존재와 잃을 게 없는 존재의 차이랄까?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시리즈의 3번째 이야기였고요. 마지막 말이 조금 딱 와닿네요. 귀신 그리고 사람이 더 무섭다. 요즘 들어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사실은 귀신을 훨씬 더 무서워하는 저인데 뭐 사건 사고 이런 것도 자료 조사해보고 막 공부를 해보니까 야, 사람이 정말 무섭고 잔인하더라고. 특히나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것 같아. 싹 얼굴을 바꿔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귀신도 귀신이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도 방어 운전이 중요하듯이 인간 관계도 좀 그런 방어가 좀 필요한 것 같긴 해. 일단 범죄가 벌어지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거니까. 강령술, 분신사바 어렸을 때 진짜 유행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하셨었죠? 근데 우리는 참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했잖아. 근데 그렇게 위험한 줄 모르고. 혹자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했던 그 분신사바 이게 주문이 조금
틀렸거나 아니면 뭐 발음이 좀 부정확해서 주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그냥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던 건데, 정말 이걸 제대로 하게 된다면 정말 위험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 말이 맞아요. 그렇게 강령술을 해서 착한 귀신이 올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착한 귀신도 문제인데 그게 엄청 악독한 귀신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그리고 자기만 당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친구들 그리고 혹은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강령술 같은 건 절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이 또 말했죠. 분신사바도 분신사바인데 그 왜 홀로 하는 숨바꼭질 있죠. 인형 안에다가 무슨 뭐 손톱이랑 머리카락이랑 밥, 쌀이랑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귀신 부르는 거. 나는 그거 진짜 이해 안 돼. 난 그거는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래, 이렇게 그냥 귀신 부르는 것도 위험한데 그 귀신이 움직일 수 있는 몸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인형이라는. 옛날에 저는 그런 것도 들어봤어요. 무슨 뭐 밤 12시에 칼을 이렇게 물고 화장실 거울을 이렇게 보면은 미래의 배우자의 얼굴이 보인다.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나의 조금 특별한 능력 4편. 이번 이야기는 Q&A 형식으로 시작을 해볼게. 일단 질문이야. 무서운 영상이나 이야기를 하면 귀신이 붙나요? 귀신이 붙는다는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이고, 그보다는 흥미를 가지고 곁에 오는 귀신들이 종종 있어. 자기랑 관련된 얘기를 하면 뭔가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다루고 있다고 느끼고 호기심으로 다가오는 거지. 근데 흥미가 떨어지면 다시 제 갈 길을 가니까 너무 겁먹진 마. 그치만 너무 무서워하거나 또는 귀신을 화나게 하는 행동을 하면 오래 머물 수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야 돼. 질문 두 번째. 가위 눌릴 때 이렇게 보게 되는 귀신들, 그거 진짜 귀신인가요? 나는 개인적으로 가위 눌림 현상에서 귀신을 직접 보는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해. 가위 눌림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은 잠들었는데 정신만 깨어있는 상태에서 몸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야. 과학적으로도 렘 수면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돼 있어. 그래서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그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귀신이라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귀신을 직접 대면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아. 이번엔 그냥 이야기야. 대학 때 일이었어. 건축 관련 과를 다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학교에서 밤새 과제를 하고 학교에서 자는 거 꽤 익숙하잖아. 당시에 학교 앞 자취방에 사는 친구 집에 가서 자게 됐는데 솔직히 과제는 안 하고 그냥 TV를 보고 막 놀고 했지. 자취방 주인인 친구는 먼저 자고 깨어있는 건 나 포함 3명이었어. 슬슬 졸려서 잘 준비를 하던 찰나에 한 친구가 갑자기 잠자기 전에 담배를 한 대 피겠다고 베란다 쪽으로 나갔어. 불도 꺼져 있고 TV도 꺼져 있는 상태였지. 칙칙 라이터를 켜는 소리가 들렸어. 근데 너무 어두우니까 친구가 라이터 불빛으로 불을 비추려고 계속 칙칙 소리를 내더라고. 나는 뭐 별 생각 없이 무심코 베란다 쪽 창문으로 그 친구 모습을 봤어. 그리고 빨리 불 꺼. 갑자기 내가 그렇게 말을 했지. 내가 남들이 못 보는 걸 본다는 걸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 순간 바로 겁을 먹고 물어보더라고. 왜 그래? 뭐 봤어? 아, 무섭게 왜 그래? 너 불 비쳤을 때 베란다 창문에 네 모습이 보였는데 어떤 여자가 네 어깨에 머리 기대고 웃고 있었어. 친구는 그 자리에서 담배를 황급히 끄고는 무섭다면서 벌벌 떨다가 잠들었지. 그때 친구가 무서워할까봐 그 여자는 이미 사라졌다고 거짓말을 했었어. 사실은 친구가 잘 때 계속 창밖에서 기웃기웃 거리더라고. 어렸을 때 마당이 있던 집에서 살았었는데 거기서 이사를 가게 됐어. 그 집 터에는 여자 지방령이 있었는데 유독 우리 아빠 곁을 자꾸 맴돌았지. 어느 날은 가족들이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었는데 그게 좀 이상했었어. 우리 가족 올빼미족이거든. 12시 전에 자는 일이 잘 없거든.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다가 잘 시간이 돼서 방으로 들어왔지. 모두 잠들었고 불도 꺼져 있었고 거실엔 아무도 없었어. 근데 쓱 무슨 소린 줄 알아?
옷깃이 스치는 소리 같은 거? 양말 신고 바닥을 살살 걷는 소리처럼 거실에서 아주 느리게 무언가가 돌아다니는 소리였어. 쓱, 쓱. 이게 너무 거슬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확인해 보려고 방문을 열고 나가면 소리가 뚝 끊기는 거야. 분명히 음기는 확실히 느껴지는데 형체는 안 보이고 나는 그냥 그 집터의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너무 무서워서 결국 엄마랑 같이 자기로 했어. 헛소리 들은 거야. 딴 생각하지 말고 빨리 자. 엄마는 나를 안심시키고 잠드셨어. 나는 되도록 신경을 안 쓰려고 했지. 근데 잠들락 말락하는 순간에 다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쓱, 쓱. 안 되겠다 싶어서 방문을 열고 나가 보려는데 갑자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머리도 멍해지고 기억이 뚝 끊기더니 그대로 잠들어 버렸지. 다음날 일어났는데 몸도 개운하지도 않고 기분이 너무 묘한 거야. 근데 엄마가 먼저 묻더라고. 딸, 어제 왜 그랬어? 엄마 무슨 소리야? 나 뭐 했어? 엄마 말이 내가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대. 그래서 엄마는 내가 화장실 가는 줄 알고 어디가? 화장실 가? 하고 물었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대. 밖에서 자꾸 소리가 나. 거슬려. 그만하라고 하고 올게. 엄마는 딸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했는데 나는 엄마 저기 봐. 자꾸 돌아다니잖아. 내가 보고 올게. 그러더니 창문을 열고 창문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했다는 거야. 엄마는 깜짝 놀라서 나를 덥석 안고 억지로 눕히고 겨우 진정시켰다고 하더라고. 만약 엄마랑 그날 같이 앉았다면 나는 정말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을지도 몰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시리즈의 4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걸 목류병으로 봐야 될까요? 귀신에 홀린 게 확실한 거죠. 이렇게 귀신을 보고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도 귀신한테 홀릴 수가 있나 봐. 그러니까 딸이 기억하는 거랑 엄마가 기억하는 거랑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이 사연의 주인공을 졸리게끔 만들어서 잠들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정신을 잠들게 한 다음에 꿰어낸 거죠. 창문 밖으로 뛰어 이렇게. 와, 근데 이 사연의 주인공은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서는 안전할 수 있었는데 우리같이 자취를 하는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 위험하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부분에 돌아가 보면은 Q&A로 시작을 했죠. 무서운 영상이나 이야기를 하면 귀신이 붙나요? 이건 저도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이렇게 조명 세팅해놓고 어둑한 방에서 귀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 옆에 앉아있을 수도 있지. 저번에 우리 조명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죠. 제 옆에 수살귀, 물귀신 한 명이랑 동자신이 하나 있대요. 전 안 보이는데 동자신은 조상신이어서 좀 그렇게 위험하진 않지만 옆에 오랫동안 제 옆에 붙어있는 그 수살귀, 물귀신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악독하다는 거야. 근데 정말 우연치 않게도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 도중에 우리 오랜 구독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2번 정도 이상한 현상이 있었죠. 처음에는 아무도 손을 안 댔는데 메모장에 갑자기 사사사사사사사사 막 종종 카메라가 그냥 갑자기 꺼져버리고 배터리 막 풀 충전돼 있는데 조명도 막 갑자기 지 혼자 꺼지고 이걸 생중계로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막 무서웠는데 다행히 그냥 흥미가 떨어지면 다시 제 갈 길을 가니까 겁먹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다행이야. 근데 무서운 이야기를 그냥 가끔 하면은 이렇게 그냥 흥미 떨어져서 갈 텐데 저는 일주일에 2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난 걱정이야. 심지어 편집을 하면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는 5번 정도는 계속 무서운 이야기가 틀어져 있고 내가 하고 우리 집에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 가위 눌릴 때 귀신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귀신이 아닐 확률이 더 높다 이거죠. 정말 귀신 보는 사람들은 진짜 드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거 귀신이었다 라고 생각하는 게 환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집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아. 수맥이 흐르거나 내 신체에 과학적으로 안 좋은 현상이 있는 그런 곳에서 산다고 하면은 이 뇌가 이 신체를, 그러니까 이 육체를 여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내가 상상하는 가장 무서운 형상을 눈에 보여주게 된대요. 가위 눌림에서.
그래서 무서움을 느끼게 해서 이 공간에서 벗어나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과학적인 이유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이런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은 좀 덜 무서우실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귀신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으니까. 동물도 귀신을 본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 얘기는 많이 들어왔고,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아요. 모든 동물이 귀신을 보는 건 아니고, 또 특별한 동물만 귀신을 본다는 이야기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삽살개가 귀신을 본다더라, 뭐 말티즈는 못 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눈은 빛의 3원색을 보죠. 블루, 그린, 레드,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 보는 거예요. 우린 세상을, 색깔을. 근데 거북이는 빛의 4원색을 본대. 그러니까 빛의 4원색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가지 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가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야. 더 다양한 세상을 보는 거지. 그런 것처럼 과학적으로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강아지나 고양이는 어떤 특정 주파수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말 귀신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영역이지만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극장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지인이랑 같이 봤었어요. 와, 극장에서 보면 진짜 무섭겠다. 어떻게 참아. 그 조용하고 사람들은 다 앞에 보고 있는데 그 무언가만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이번 나의 조금 특별한 능력 시리즈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다음에 들려드릴 시리즈는 이야기마다 그렇게 긴 편은 아니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의 대면 1편. 우리 학교 귀신 나온다고 꽤 유명했거든. 대학 시절에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하다가 새벽쯤이 되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근데 슈퍼까지 걸어서 15분 거리. 그때가 새벽 2시 30분쯤이었어. 학교가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게 있어서 새벽 3시가 되면 학교 안이랑 학교 올라가는 길 근처 가로등이 전부 동시에 딱 꺼져. 그래서 얼른 다녀오려고 굳은 머리를 좀 막 굴려서 시간 계산을 딱 하고 자전거를 타고 막 슝슝 금방 슈퍼에 도착해서 먹을 거를 샀어. 근데 문제는 핫바가 날 애처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런 눈빛 난 절대 못 참지. 핫바잖아. 결국 핫바를 하나 사서 먹으면서 다시 올라가는데 자전거가 내려갈 땐 빠르지만 올라갈 땐 끌고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그게 진짜 오래 걸리더라. 낑낑대면서 언덕길을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던 중 새벽 3시 가로등이 전부 팍 꺼진 거야. 사람 눈이라는 게 밝은 데 있다가 갑자기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딱 그 상황이었어. 정신줄을 잡고 감으로 길을 따라 걷고 있었어.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눈엔 안 보이는데 등 뒤에서 누가 날 바라보고 있다는 그 찝찝한 느낌, 그 더러운 기분이 느껴지는 거야. 슬쩍 뒤를 돌아봤거든. 그리고 지금 보이면 안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야 정상인데 뭔가가 있었어. 다시 고개를 돌려서 봤는데 여전히 거기 있는 거야. 남잔지 여잔지도 모르겠는 하얀 몸에 머리가 검고 막 산발이었어. 락커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바닥에 거미처럼 엎드려서 고개를 푹 쳐박고 있었어. 눈은 안 보였고 그냥 이거 진짜 위험하다는 느낌만 들었어. 처음엔 술 취한 사람인가 싶었거든? 근데 그걸 쳐다보는 사이에 그게 움직이는 거야. 진짜 저거 움직이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소름이 쫙 돋아. 눈을 떼면 해코지를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계속 보면서도 앞으로 걷고 있었지. 근데 그게 정말 공포 영화처럼 슬금슬금 움직이더니 갑자기 파닥파닥 미친 듯한 속도로 나한테 막 기어오는 거야. 으악! 비명을 질렀지. 그 순간 자전거를 그 귀신 쪽으로 확 던져버리고 막 도망쳐서 기숙사로 뛰어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막 벌벌 떨었어.
자전거는 다음날 아침에 겨우 찾으러 갔고 한동안 밤에 절대 안 나갔지. 좀 두서없이 말한 것 같은데 내가 정말 겪은 이야기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새로운 시리즈 귀신과의 대면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도 약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야,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까지인가가 귀신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하죠. 그거 무슨 시라고 하는데 기억은 안 나. 아무튼 딱 이 시간에 정말 그렇잖아요. 방에 있다가 불을 끄면은 갑자기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으로 막 후레쉬 켜가지고 침대까지 가곤 하잖아. 그런 것처럼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가로등이 딱 꺼지고 분명히 아무것도 안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였던 거죠. 어떤 존재가. 귀신의 특징인 것 같아요. 보일 리가 없는, 너무 멀리 있거나 아니면 내가 눈이 안 좋아서 보일 리가 없는데 선명하게 보인다. 이게 귀신의 특징입니다. 지금 이 사연의 주인공도 똑같은 거였죠.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분명하게 보이는, 선명하게 보이는 그 무언가. 하얀 몸에 머리가 산발인, 마치 락커처럼 있는. 그게 기어오고 막 나한테 파타타타닥. 으이 끔찍해. 난 기어오는 게 너무 싫어. 핫바 때문에 귀신 만나게 된 썰. 근데 핫바는 진짜 못 참죠. 저는 핫바도 핫바인데 핫도그나 이제 닭꼬치면 못 참습니다. 정말. 바로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의 대면 2편.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인 자리였어.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친한 친구의 가족 장례식이었거든. 우린 친했으니까 3일 밤을 새가며 도왔고 서로 교대로 새우잠을 자면서 진짜 끈끈한 우정을 확인했지. 장례가 끝나고 그냥 집으로 흩어지기가 아쉬워서 다 같이 그 친구 집으로 모였어. 근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거든. 갑자기 내 폰에 전화가 막 왔는데 누구지? 하고 확인했는데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친구의 번호하고 이름이 뜨는 거야. 뭐야 이거? 바로 물어봤지. 네 폰 누가 갖고 있어? 그 친구는 자기 가방에서 폰을 꺼내서 보여줬어. 야, 아니야. 우리 둘 다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 용기를 내서 받았어. 여보세요? 두피라, 너 누구야? 나야 정수. 그 목소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친구 이름을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정수라고 부르고 있었어. 우린 둘 다 동시에 표정이 딱 굳었거든. 지금 앞에 있는 게 진짠가? 아니면 전화 속에 있는 애가 진짠가? 근데 장례식 이후 우리 7명이 계속 같이 있었잖아. 난 그냥 야,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 목소리 진짜 기가 막히게 따라하네. 전화 끊어 이 새끼야. 하고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 친구들이 몰려와서 야 뭔데? 야 뭔데? 하고 묻고 내가 자초지종을 다 말했는데 다들 안 믿는 거야. 나라도 안 믿었을 거야. 그렇게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는데 또 전화가 왔어. 또 정수의 번호. 이번엔 친구 한 명이 야 줘봐 내가 받을게 하고 볼륨을 최대로 켜고 그 전화를 받았어. 여보세요? 두피라, 나 정수야. 나 두필이 아니고 경석인데 너 누구야? 아, 경석아, 나 정수야. 왜 그래? 뭐야 이 새끼고. 웃긴 새끼네. 뭐가 웃겨? 나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 아, 너네 다 같이 모여있지? 나 그리로 갈게. 차비 좀 줄래? 이 얘기를 듣고 일동 침묵. 기분이 아주 더러웠어. 다들 아무렇지 않은 척 막 낄낄대고 있었지만 표정에 다 써있었어. 진짜 무섭다는. 그 뒤로도 전화는 계속 오고 슬슬 다들 집으로 가기로 했어. 근데 마지막에 또 전화가 왔어. 이번에도 정수의 번호. 그땐 슬라이드 폰이었는데 이 화면에 정수라고 딱 떠 있었지. 다시 용기를 내서 전화를 받았어. 두피라, 지금 거기로 갈게. 으악! 슬라이드 폰을 거의 부시듯이 닫고 전원을 아예 꺼버렸어. 우린 다 같이 집 밖으로 뛰쳐나왔지.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이후로는 아무 일 없었어. 그 집에서도 딱히 피해는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혹시 장례식이 끝나고 노잣돈이 부족해서 저승에 가지 못한 분이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해. 나중에 귀신 보는 친구랑 그 집에 다시 갔는데 거기가 귀신들의 통로처럼 진짜 귀신들이 막 득실득실 막 바글바글했대. 그런 곳에서 십수년을 잘 살고 있는 내 친구, 와, 기도 세고 깡도 세고 진짜 멋진 애야. 거기서 어떻게 살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귀신과의 대면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팔자가 세다고 해야 되나? 많이 겪은 것 같아. 귀신을 보고 느끼고. 이번엔 장례식장에서, 그리고 장례식장에 있다가 그 친구 아주 귀신이 득실거리는 그 집에 가서 벌어졌던 이야기죠. 아까도 말했지만 귀신은 주파수 어떤 그런 걸로 간섭을 많이 하나 봐요. 이번엔 전화가 왔죠. 아니 내 친구가 바로 앞에 있는데 걔 전화번호로 온 거야.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황당하고. 돈을, 그러니까 차비가 부족하다 얘기를 했잖아요, 귀신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 사람이 유추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노잣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닐까. 생각보다 우리가 죽었을 때 그 노잣돈 있죠. 정말 중요한가 봐요. 그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통행료를 못 내면은 안 좋은 데로 가거나 아니면 못 들어가나 봐. 그래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나 봐. 근데 이 노잣돈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영화를 보거나 뭐 미드 같은 거를 보면은 많이 나와요. 뭐 죽은 사람 눈깔 위에다가 동전을 올려주는 그런 풍습도 있었고, 항상 노잣돈은 필요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괜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혹시나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돌아가시면은 노잣돈만큼은 정말 확실히 잘 챙겨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이야기도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의 대면 3편. 2년 전 일이야. 그날따라 술도 안 마시고 집에 일찍 들어갔던 게 기억이 나. 밥 먹고 TV 보고 게임도 좀 하고 그냥 아주 평범했어. 진짜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그런 날이었지. 11시 반쯤 됐나? 다음날 출근을 해야 돼서 오늘은 좀 일찍 자야겠다 생각하고 침대에 누웠어. 근데 몇 시간이 좀 지났을까?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깨더라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는데 그 목소리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같이 가자. 외로워. 너무 외로워. 같이 가자. 그 상황에서 정신이 맑았으면 무섭다고 느꼈을 텐데 당신은 진짜 술 엄청 취한 것처럼 머리가 뿌옇고 가물가물했어.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궁금해지는 거야. 진짜로 그랬어. 그래서 내가 대답했지. 제가 왜 가야 되죠? 당신 누구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야. 혼자 가기 힘들어서 그래. 같이 가자. 근데 지금 아빠라고 하면서 그 들렸던 목소리 있잖아. 여자였거든? 근데 난 그걸 모르고 그냥 멍청하게 아빠구나. 같이 가요. 근데 어디 가요? 이러고 따라 나섰어. 아니, 진짜로 뭐에 홀린 듯이. 몸이 걷고 막 이런 건 아닌데 내 같이 가요라고 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던 칠흑 같은 어둠이 갑자기 안개가 자욱한 사막 같은 곳으로 바뀌었어. 저벅저벅 아주 멀리, 아주 좋은 곳에. 정말 한참을 걸었어. 그 아빠라는 것은 내 앞장을 서서 걷고 나는 맨발로 뒤따라갔지. 근데 귀에는 계속 아까부터 같은 말이 반복됐어. 아빠야. 아빠. 같이 가자. 나 혼자 외로워. 그 말을 들으면서 터벅터벅 진짜로 걷다가 갑자기 정신이 확 드는 거야. 힘들어. 너무 먼데. 나 가기 싫다. 몸은 무겁고 기분도 이상하고 더 이상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러다 문득 떠올랐어. 아빠면은 어차피 혼자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겠지? 그래서 몰래 돌아가야겠다 싶었어. 슬금슬금 멈추고 뒷걸음질을 치다가 확 돌아서 도망쳤어.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돌아오는 길이 갑자기 사막이 아니라 내 방으로 확 바뀌는 거야. 순간 모든 정신이 확 돌아오더라고. 귀신이었구나.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나갔거든.
근데 외로워. 다시 속삭이는 거야. 진짜 그 순간 얼어붙었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날이 밝을 때까지 벌벌 떨었지. 아침에 아버지가 날 보더니 왜 이렇게 퀭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다 말했지. 아니, 누가 아빠라고 하면서 저 데려가려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 되게 엄하신 분이거든. 농담도 거의 안 하고 큰아들인 나랑은 진중한 얘기만 한 그런 분이야. 근데 아버지가 하신 말이 더 소름 돋았어. 새벽 2시쯤에 자꾸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 인터폰으로 봤는데 아무도 없어. 기분이 이상해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두들기길래 문을 확 열었더니 진짜 아무도 없더라.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내가 그 꿈을 꿨던 시간이랑 아빠가 경험한 그 시간대랑 딱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게 또 귀신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시간대잖아. 그래서 지금도 종종 생각해. 그때 내가 도망치지 않고 그냥 따라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하나, 이건 내가 겪은 건 아니고 우리 사촌 형이 겪은 일이야. 여행을 가서 여자친구랑 모텔에서 하루 묵을 때였대. 여친은 잠깐 통화하러 나갔고 형은 운전을 오래 해서 너무 피곤하니까 그 틈에 잠깐 눈을 붙였는데 갑자기 막 이런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막 온몸이 아파오더래. 그래서 눈을 확 떴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근데 눈앞에 식칼이 둥둥 떠 있는 거지. 너무 놀라서 눈을 감았다가 이거 현실인가? 눈을 딱 떴는데 식칼이 툭 하고 떨어지면서 얼굴 쪽으로 막 떨어지는 거야. 소리도 안 나오고 몸도 안 움직이고 숨만 하고 들이켰는데 그 떨어지던 칼이 얼굴에서 딱 50cm 정도에서 멈춘 거야. 그때 느꼈대. 이거 눈 감으면 진짜 나 죽는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버티는데 귀에선 계속 이상한 그 소리가 들리고 몸은 아프고 식칼은 그대로 떠있고 결국 버티다 눈을 깜빡였는데 식칼이 또 쑥 떨어지더니 이번엔 얼굴 바로 앞에서 멈췄대. 이거 눈 감으면 진짜 죽는 거다. 이를 악물고 눈을 절대 안 감고 버텼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땀이 뻘뻘 나는 와중에 식칼이 스르륵 사라지더래. 몸이 겨우 움직여져서 소리가 나는 쪽을 봤는데 할머니 4명이 팔 그리고 다리를 하나씩 잡고 오도독 우두둑 사촌형의 발 그리고 손 이거를 씹으면서 웃고 있더라는 거야. 형은 그걸 보고 기절했고 뒤늦게 들어온 형수가 깨워서 둘이 바로 여관을 뛰쳐나왔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끔찍하다. 오도독 킥킥킥 웃는 소리. 이거는 할머니들이 사촌형을 팔다리를 잡고 조금씩 씹으면서 웃고 있던 거죠. 그 지금 벌어진 일이 모텔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잖아요. 모텔이 정말 귀신이 진짜 많대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살자 같은 것도 많이들 비관해가지고 이제 혼자만의 장소로 가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모텔이 많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범죄도 많이 저질러지고 악한 기운이 많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 가서 혹시 묵게 된다고 하면은 좀 잘 알아보고, 이게 알아봐도 숨기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최대한 밝고 좀 그런 데로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우리가 뭐 이제 휴가철이라서 많이 놀러들 갈 텐데 그때 위험합니다. 과연 이 할머니 4명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그리고 사촌형의 팔다리를 왜 우두구두 씹고 있었을까? 무덤터에 모텔을 건축한 걸까요?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아무런 그런 터에 그런 것도 없는 와중에 그냥 거기서 악행을 많이 저지르고 막 살자한 사람도 많이 나오고 하면은 안 좋은 기운이 점점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령처럼 되는 거야. 특히 군대 주변의 모텔들 아주 무섭다고 합니다. 뭐 아닌 것도 있겠지만 식칼은 진짜 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식칼은 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어쩌면은 사촌형을 좀 위협하려고 그냥 만들어냈던 환상 아니었을까요? 귀신들이 못 움직이게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이건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니까. 근데 저라도 갑자기 공중에 떠있는 식칼을 보면 일단 긴장하고 몸이 굳어버릴 것 같긴 해요. 이 할머니 귀신 4명이 그걸 의도한 게 아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식칼은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이야기였고요. 바로 이어지는 시리즈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의 대면 4편. 하루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 같이 놀다가 밤에 자려고 누웠지. 근데 그 친구가 담배 피는 걸 엄청 싫어했거든. 그래서 나한테 절대 못 피게 했단 말이야. 근데 왜 그날따라 막 담배가 왜 이렇게 피우고 싶은 건지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참고 또 참다가 친구가 잠든 틈을 타서 몰래 담배랑 라이터를 챙겨서 베란다로 조용히 기어 나갔지. 숨소리도 안 내려고 쥐죽은 듯이 움직였어. 닌자처럼. 친구네 집이 원룸형 아파트인데 9층이야. 동네가 한눈에 다 보일 정도로 높거든. 혹시 달빛에 내 그림자라도 생겨서 친구한테 들킬까봐 그림자가 안 생기게 막 각도까지 계산하면서 기어 나갔지. 정말 어떤 작전처럼 꼬물꼬물 기어 나갔어. 베란다에 도착했어. 그제서야 몸을 세우려고 담배에 불 붙이고 허리를 딱 세워야 되는데 뭔가가 날 못 일어나게 막 누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억지로 누르는 느낌이 아니라 지금 허리를 들면 안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라고 해야 될까? 스스로 본능적으로 못 들겠는 거야, 이 허리를. 뭔가가 나를 공포에 질리게 만들고 있었어. 진짜 이상한 기운이 내 온몸을 막 짓누르는데 이거 뭐지? 싶었지. 그래서 고개를 살짝 들어서 베란다 밖을 슬쩍 봤어. 그랬더니 뭔가 살짝 투명한 검은 커튼? 실크? 뭐 그런 게 막 펄럭이고 있는 거야. 뭐야 저거? 싶어서 이번엔 호기심에 고개를 정면으로 확 들어봤거든. 근데 그곳엔 사람이 아니라 야수, 짐승 같은 느낌? 그러니까 서양의 사신 그런 거? 몸은 완전 검은 오라 같은 걸로 되어 있고 내 몸에 3배가 넘는 크기의 괴물이 베란다 창문에 달라붙어서 날 뻔히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진짜 온몸이 얼어붙고 담배는 손에서 타들어가고 내 속도 같이 타들어가는 느낌.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것은 그냥 나를 관찰하듯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조금씩 스르르 뒤로 날아갔어. 그 순간 난 진짜 침대로 날아가듯이 도망쳤어. 친구의 손을 덥석 잡고 온몸을 벌벌 떨었어. 친구가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묻길래 야 무서워. 야 밖에 장난 아니야. 이렇게 말했지. 그랬더니 친구가 조용히 베란다에 나가서 보더니 다시 들어와선 내 옆에 누워서 조용히 말하는 거야. 야 오늘따라 진짜 많다. 그리고 아직 안 갔으니까 조용히 하자. 친구도 본 거야. 그리고 그날 바람이 미친 듯이 불었거든. 밖 풍경을 봤더니 내가 봤던 그 사신 같은 괴물이 2-3개씩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 살자한 영혼 같은 게 마치 하얀 안개 덩어리 같은 그게 반대편 옥상에서 뛰어내렸다가 되감기처럼 다시 쭉 올라가고 또 뛰어내리고 또 올라가고 정말 그 모든 광경이 제정신이 아니었어. 날씨는 더워 죽겠는데 그리고 막 바람은 미친 듯이 불고 달빛은 유난히 어둡고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그건 저승사자였던 것 같아. 진짜로. 그 괴상한 걸 본 이후에 어떤 여자 귀신이 또 나타났는데 책상에서 뭔가를 막 다급하게 찾고 있었거든. 막 뒤적뒤적 하면서 막 여자 귀신이 찾고 있는데 원룸이니까 내 바로 옆에서 그러고 있는 거야. 공포 그 자체였지. 근데 이 귀신은 나한텐 아무런 관심도 없이 계속 뒤적뒤적 자기 일만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까진 무섭진 않았지. 기억에도 잘 안 남았어. 혹시 그 귀신 내 책장 책들 사이에 꽂아놓은 부적 그거를 찾으려고 했던 걸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조금 새로운 이야기, 저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야기가 내용이 많았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승사자들은 검은색 도포를 입고 얼굴은 창백하고 막 검은색 립 같은 걸 바르고 갓을 쓰고 나타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에 뭐 토요 미스테리인가 뭐 전설의 고향인가 그 어떤 PD님이 그냥 저승사자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그렇게
찍었는데 그게 우리들 머릿속에 많이 각인이 돼가지고 저승사자 하면은 다 그렇게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만든 이미지고, 근데 이 사연의 주인공은 전혀 다른 형상을 본 거야. 마치 투명한 검은 커튼 같은 걸 두르고 있고 얼굴은 짐승이었대요. 사람이 아니었대. 이건 또 새로운 시각인 거잖아. 근데 그게 마치 어떤 영혼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그리고 그 영혼은 아마 반대편 동에서 살자한 영혼인 것 같아요. 하얀 안개 같은 형상이 떨어지고 대감기로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이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살자한 사람들은 귀신이 돼서 무한 루프에 갇힌다는 거야. 예를 들면 투신살자를 했다고 쳐봐요. 위에서 떨어져 내리면서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럽겠어. 그리고 떨어졌을 때 그 고통, 그거를 영원히 받고 있는 거예요. 막 무서워서 떨어지고 고통받고, 무서워서 떨어지고 고통받고. 그러니까 그날이 어떤 무슨 날이었나 봐. 저승사자도 보고 살자한 귀신도 보고. 때마침 어떤 귀신이 원룸에 들어와가지고 막 뭐를 찾고 있었죠. 읽으면서 뭘 찾고 있었을까 했는데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이 그 책장 책들 사이에 부적을 꽂아놨었나 봐요. 그걸 찾으려고 막. 귀신이 그게 왜 필요했었을까? 사탄 아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꼭 우리가 동양 그 귀신? 어떤 영? 그런 거에만 우리가 갇혀 있어서 생각이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뭘까 과연? 아쿠마, 이거 있죠. 희대의 명장면. 아쿠마다 와타시와 아쿠마다. 이거 있잖아. 곡성 보셨죠? 두피리 형 퇴마자. 아 근데 영화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명장면.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의 대면 5편. 처음 늘봄 가든을 간 건 내가 20살 때였어. 그날도 술 한 잔씩 걸치고 혈기왕성한 상태로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가보자 하고 갔지. 차 2대. 술을 안 마신 친구들이 운전을 맡고 우린 웃고 떠들면서 출발했어. 근데 늘봄 가든에 딱 도착하자마자 내 눈엔 바로 보이더라고. 검은 아가리를 쫙 벌리고 있는 괴물 같은 거. 그러니까 그 건물이 괴물처럼 보였다는 거지. 목 넘김에 꿀꺽 소리까지 났을걸? 근데 또 공포는 금방 잊혀지더라. 우리 5명이서 들어갔어. 첫 코스는 지하실. 귀신이 잔다고 막 소문이 난 그곳이야. 물이 고여 있었고 우린 막대기로 막 쿡쿡 찔러보다가 별거 없어서 위층으로 옮겼지. 지금은 콘크리트로 다 막혀 있더라. 다음은 2층.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그곳. 근데 별거 없었어. 그냥 넓기만 하고 쪽방 하나? 그래서 그냥 대충 발만 디디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으악! 으악! 비명소리와 함께 막 우다다다다다 2명이 뭔가를 보고 뛰어내려가고 나머지는 그냥 무서우니까 덩달아 쫓아 내려가고, 나는 혼자 남아있었는데 혼자 있기가 무서우니까 따라 내려가려고 하는 찰나 내 눈앞에 뭔가가 보였어. 문이 있었던 흔적이 있는 그 틈, 거기서 엿보듯이 서있는 검은 옷을 입은 중년의 남자. 으악! 나도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내려갔지. 친구들은 날 한심하게 쳐다봤어. 야 빨리 오지 왜 뒷북을 치냐?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먼저 보고 뛰쳐내려가는 애들 있잖아. 걔도 나랑 똑같은 걸 본 거야. 여자애도 그 남자를 봤다고 하더라고. 그날 흉가체험은 그렇게 종료가 되었어. 근데 궁금하잖아. 그래서 영적으로 좀 예민한 친구 2명을 데리고 다시 갔어. 내가 미쳤지. 걔네 둘은 도착하자마자 막 안절부절하는 거야. 절대 안 올라간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올라가겠다고. 그래서 결국 운전했던 친구랑 나 둘이서만 들어가게 됐지. 이번엔 느낌이 달랐어. 발을 디딘 순간부터 뭔가 오싹하고 몸도 막 무거워지고. 그래도 다행인지 지난번 그 귀신은 안 나왔고 옥상까지 다 돌아보고 핸드폰 불빛으로 내려왔어. 근데 그때 안 들어오고 밑에서 기다리던 애들이 소곤소곤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 야 봤어? 2층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아 나도. 야, 역시 안 올라가길 잘했다 그치? 그 얘기를 듣는데 온몸에 막 닭살이 올라왔어. 바로 캐물었지.
야, 뭘 본 건데? 걔네 말이 우리가 2층에서 야, 오늘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손을 흔들고 있을 때 어떤 여자애 하나가 내 옆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대. 그리고 우리가 옥상에 올라갔다가 차를 타러 내려갈 때 그 검은 남자도 같이 와서 우리 차를 바라보고 있었대. 첫 방문 땐 단순히 눈만 마주친 거였는데 이번엔 바로 내 옆에서 날 올려다 봤다니까. 와, 너무 무섭더라고. 그 이후로 난 늘봄 가든 근처에도 안 갔어. 근데 친한 동생이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밤도 아니고 낮에 데려갔다가 그 동생이 일주일 동안 가위에 눌렸거든. 걔가 원래 가위에 눌리던 애가 아니야.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늘봄 가든에서 제일 자주 목격되는 귀신이 검은 남자랑 꼬마 여자애더라고. 우린 그래도 양반이었대. 어떤 사람은 앉아서 사진을 찍다가 꼬마애가 갑자기 나가! 하고 소리를 질러서 차를 타고 도망치는데 계속 늘봄 가든만 나왔대. 그러니까 차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앞으로만 계속 가고 있는데도 계속 늘봄 가든이 나오는 거야. 결국 막 울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차가 늘봄 가든 앞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 문을 열었을 땐 운전자 포함 전원 기절해 있었대. 아니 그럼 누가 그 차를 운전하고 있던 걸까? 보너스야. 내가 다녔던 학교 여자 기숙사 3층. 거기 어떤 방은 몇 년 동안 푸른 피부의 갓난아기 귀신이랑 머리가 긴 여자 귀신이 나온다고 유명했어. 사감 선생님은 알고도 모른 척을 한 건지 진짜 몰랐던 건지는 몰라도 우린 그냥 그 방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 시험 기간엔 창밖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 침대 밑엔 막 푸르딩딩한 아기가 누워있고 가위는 말도 못하게 눌리고 그래도 어떻게든 참고 살다가 잘 때는 무서우니까 옆방에 가서 자고 그랬어. 어느 날 거기 살던 친구가 막 무섭다면서 나한테 전화를 했어. 나야 뭐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같이 수다나 떨고 잤지. 근데 다음날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날 찾아온 그 친구가 얘기를 했어. 야, 어제 그 여자 나왔어. 헐, 진짜? 그 친구 말이 자다가 탁탁탁탁탁탁탁탁탁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그 여자 귀신이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막 미친 듯이 누르고 있었대. 탁탁탁탁탁탁탁. 우리 어젯밤에 그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친구 말로는 귀신이 자기 얘기하는 거 알지 않냐고. 혹시 너네 방 전화번호를 찾으려고 한 게 아니었냐? 라고 말하더라고. 그 뒤로 한동안 인터폰을 못 썼어. 진짜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또 나오죠. 이 흉가, 폐가, 늘봄 가든 지금은 뭐 폐쇄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연의 주인공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한 번 갔다가 그걸 겪고도 두 번째 또 갔다가 이번에 세 번째 누가 또 궁금해서 세 번을 간 거야. 결국 세 번째에 간 친구 그 사람이 가위에 계속 눌리고 막 허약해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피해를 준 거지. 아니 참나 진짜 가지 말라고 하고 막 귀신도 보고 자기가 직접 보고 또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걸 보고 했는데도 간 걸 보면은 뇌 한쪽이 망가졌던지 아니면 겁이라는 게 상실된 건지 아니면 사이코패스인지 자기가 궁금한 것만 채워야 되고 남이 고통받던지 막 그런 건 상관없이 늘봄 가든 철거되고 다른 건물 건축됐어요. 이젠 귀신 출몰 안 한대요. 다행이다. 그런 폐허들 다 없어져야 될 것 같아. 좀 정화가 돼가지고 거기 있던 귀신들은 빨리 좋은 곳으로 막 올라가 버리고 승천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귀신들이 물건을 만진다는 건 센 귀신인 듯합니다. 맞아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귀신은 장난 아닌 거죠. 저는 귀신한테 뺨때기를 맞아본 사람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입술에 피가 터졌어. 거짓말인 것 같은데 진짜예요. 그런 귀신도 있다. 디오라 왜? 이게 시리즈 5번째 이야기였고요.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의 대면 6편.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이 그 좁고 밀폐된 느낌 때문에
공포 영화의 단골이잖아. 근데 진짜로 거기서 귀신을 만나면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미쳐버리는 거지. 그리고 나는 그 미쳐버리는 걸 직접 겪었어. 그때가 군대 휴가를 나왔을 때였어. 그날도 친구들이랑 술도 한잔하고 노래방도 가고 새벽까지 진짜 신나게 놀았어. 그리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 그때 당시 우리 집은 아파트였거든. 14층이었어.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진짜 죽는 거지. 완전 고층이었으니까. 공동 현관은 카드키로 열리는 구조였는데 그날따라 카드키가 인식이 개판인 거야. 계속 눌러도 안 열려. 욕이 나오는 걸 꾹 참으면서 몇 번을 시도하고 그래서 겨우 열렸는데 엘리베이터가 그 타이밍에 쭉 올라가 버렸지 뭐야. 짜증이 확 밀려왔어. 아씨, 바로 올라갔네. 할 수 없이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는데 중간층에서 한 번 더 멈추더라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지? 술 확 오르네 진짜. 진짜 피곤해서 빨리 씻고 자고 싶은데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내려오고. 그렇게 좀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 문이 열렸고 안에는 꼬마애 한 명이 타고 있었어. 난 내리겠지 싶어서 옆으로 이렇게 비켜줬는데 얘가 문이 닫힐 때까지 안 내리는 거야. 그래서 버튼을 눌러서 다시 문을 열고 꼬마야 안 내려? 하고 물었지. 근데 아무 대답도 없는 거야. 막 피곤해서 몰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같이 탔어. 버튼은 14층.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 음성이 나오고 꼬마야 이 시간에 혼자 다니면 위험하지. 몇 층 가? 형이 눌러줄게. 말을 걸었는데 또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그 꼬마 엘리베이터 정 가운데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 그 상태로 가만히 버튼도 안 누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또 물었지. 야, 몇 층 가냐고. 야, 어른이 말하면 대답을 해야지. 짜증이 났지. 진짜 피곤해서 더 열이 받았거든. 그래서 장난 삼아서 머리를 쓰다듬는 척하면서 이게 막 헝클어뜨려 주려고 손을 뻗었어. 근데 손이 그냥 스르르 통과해버리는 거야. 충격이었어. 순간 진짜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어. 비명도 못 지르겠는 거야.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녀석이 언제 내 쪽으로 고개를 들지 모른다는 거였지. 내 머릿속엔 계속 제발 쳐다보지 마라. 제발. 혹시라도 말을 걸면 해코지를 당할까봐 성경 구절 같은 거를 떠올리는 것도 괜히 얘를 자극할까봐 안 했어. 그냥 숨소리조차 조심조심 내면서 몸을 웅크리고만 있었지. 6층.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가는 건 보이는데 와 진짜 숨이 막히는 거야. 중간에 도망칠까 싶기도 했는데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면. 근데 혹시 쫓아오면 상상하기도 싫었지. 그때부터 정말 시간이 멈춘 듯하게 느껴졌어. 7층, 8층, 9층, 10층. 이 꼬마의 고개가 살짝 올라오기 시작했어. 11층. 고개가 점점 더 올라오고 12층. 진짜 거의 다 올라왔어. 13층. 고개를 빳빳이 들었는데 오줌을 지를 뻔했어. 14층. 문이 열립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난 진짜 내 몸만큼 문이 열린 틈도 안 주고 막 엘리베이터를 비집고 뛰쳐나갔어. 집 앞에 도착해서 열쇠를 찾는데 손은 떨리지 열쇠는 왜 이렇게 안 맞는지 그때 느꼈어. 번호키로 바꾸자고 할 때 바꿀걸. 겨우겨우 철컥하고 열쇠가 맞고 문이 열리는데 그 짧은 순간 내가 엘리베이터를 슬쩍 봤어. 그리고 그 꼬마는 정말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보면서 이러는 거야. 거기가 너네 집이구나. 잘 가. 그때 이후로 밤늦게는 웬만하면 엘리베이터에 안 타. 사람이 있어도 안 타. 진짜 지금 생각해도 걔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를 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었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 진짜 엘리베이터에서는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편 영화를 만들었던 것도 엘리베이터를 소재로 만들었던 거고요. 야 근데 좀 많이 흡사하긴 하다. 이 사람이 겪었던 이야기랑. 이 사람은 또 14층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시간이 긴데 거기서 알 수 없는 정체와 조우를 했던 거죠. 와 꼬맹이가 얄미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해도
대답을 안 하니까 얄미우니까 으이구 이거 하려고 머리카락 으이구 하려고 하는데 손이 통과해버린 거야. 얼마나 무서울까. 근데 아직 올라가려면은 6층이었으니까 14층까지 엄청 많이 남은 거지. 그 시간이 얼마나 무서웠으니까 안 갔겠어요 시간이. 근데 또 얘가 가만히 있었냐? 아니죠. 점점 고개를 들어 올렸죠. 그리고 딱 고개를 다 올리는 순간 14층입니다. 뛰어갔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쳐다봤는데 그 꼬맹이가 얘기를 한 거죠. 거기서 딱 처음으로 거기가 너네 집이었구나? 이러고 이사 가야지. 거기서 어떻게 살아. 계단이고 나발이고 엘리베이터고 뭐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 이 귀신이 얘가 어디 사는지 알았잖아. 끔찍합니다. 끔찍해. 근데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 심리 테스트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면은 어디에 서세요? 지금 이 꼬마 귀신처럼 정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뭐 사이드 벽 쪽에 딱 붙어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서리 끝에 딱 붙어있는 사람이 있고 많잖아요. 저는 이 꼬마 귀신처럼 정가운데에 서 있어요. 어렸을 때는 딱 벽에 붙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정가운데 서 있어. 제가 이거 심테스트 잠깐 해드릴게요. 승강기 문 바로 앞에 서는 사람은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따뜻한 사람이래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어디서나 칭찬을 한 몸에 받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할 일을 스스로 잘 찾아가면서 하고 가정에서나 직장 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최선을 다해 도우려고 하는 따스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서리라고 하신 분들은 주어진 일만큼은 문제없이 잘 해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성과를 올리기보다는 피해를 주지도 받지도 않고 본인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의 행복도가 남들보다는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벽, 거울 쪽에 딱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내 일은 내가 책임진다. 철두철미형이라고 합니다. 자신감과 책임감이 강한 당신은 아이디어가 풍부하여 많은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추진력이 있다고 합니다. 집중하면 주위의 소리도 잘 안 들리는 당신,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해내는 당신을 신뢰하지만 성과와 목적에 집중하다가 의도치 않은 차가운 행동으로 오해를 사곤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실력이 있는데 사람들이 쟤 로봇 같아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거울에 붙어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의 정가운데 있는 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분위기 메이커라고 합니다.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를 주도하며 웃음과 행복을 안겨주는 존재라고 합니다. 또한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재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보듬어 주고 그런 당신을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맞나? 분위기 메이커인가? 난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근데 또 있으면은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막간 심리 테스트였고요. 심리 테스트도 재밌죠. 친구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요? 진짜 친한 친구들 그리고 안 친한 친구들 모두 합쳐서 5명 안팎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의 대면 7편. 우리가 흔히 듣는 속설들 있잖아. 예를 들면 책상 밑에 의자를 안 넣고 자면 거기에 귀신이 쭈그리고 앉아 있다거나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자면 발끝에서 귀신이 쳐다본다거나 북향으로 자면 북망산 방향이라 귀신이 잡아간다. 밤에 생고기를 들고 다니지 마라. 귀신 붙는다. 뭐 이런 거. 사실 어른들이 애들한테 생활 습관을 고치려고 만든 게 많겠지만 오늘 내가 들려줄 얘기는 그 중에 하나야. 귀신 이야기를 하면 귀신이 옆에서 같이 듣는다.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난 진짜로 같이 듣고 있다고 느꼈어. 왜 있잖아. 누군가가 자기 얘기를 몰래 하면 우리가 기분 나쁜 것처럼 귀신들도 그런 걸까? 그때는 군대 시절 우리 부대는 한 달에 한 번 이등병의 날이라는 게 있었어.
그날은 이등병들끼리 모여서 과자 뜯고 수다 떨고 막 그런 날이었지. 내가 들은 얘기는 내 동기가 훈련소에서 직접 겪은 얘기야. 훈련소 마지막 밤, 그날은 훈육 분대장들도 조금 풀어줘서 훈련병들끼리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막 그랬대. 그런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무서운 얘기도 나왔고, 그게 또 분위기를 타고 하니까 공포 퍼레이드가 막 시작됐지. 그 중에 창가 끝에 앉아있던 한 훈련병이 있었는데 말도 잘하고 막 소재도 많아서 거의 그 친구가 얘기를 주도했지. 근데 걔가 갑자기 야 창가 쪽에서 얘기하려니까 무섭다, 나 가운데로 옮겨서 다시 얘기할게 하고는 쪼르르 가운데로 자리를 옮겼어. 이제 다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야 그만하고 자자. 갑자기 반대편 훈련병 하나가 막 정색을 하더니 모포를 뒤집어 쓰는 거야. 분위기가 싸해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훈련병도 당황해서 농담처럼 야 겁먹었냐? 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더 차가웠어. 아씨 피곤하니까 그만 떠들고 자자고, 시끄러워서 못 자겠잖아. 그 분위기 알지? 아 뭐야 하면서 다들 궁시렁 대다가 결국 다들 누워서 잠들었대. 다음날 짐을 싸서 서로 인사하고 헤어지는 그 순간 그 정색하던 훈련병 A가 그날 이야기를 하던 훈련병 B한테 와서 뭔가 진지하게 말을 하고 갔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야기를 해주던 그 B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 그래서 내가 뭐래? 야 무슨 얘기했는데? 라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훈련병 B가 자리를 창가에서 가운데로 옮겼잖아. 그때 관물대 위 40cm 정도 되는 공간에서 어떤 꼬마 아이 하나가 말없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지켜보고 듣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얘기를 하던 얘 B가 무섭다고 가운데로 자리를 옮기니까 그 꼬마가 시선만 이렇게 따라가다가 슬슬 기어서 다시 B 뒤에 와서 앉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 뒤에 앉았다는 거야. 그리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대. 그래서 정색하면서 무조건 그 얘기를 끊으려고 했던 거였대. 또 하나, 이건 내 친구가 겪은 일이야. 내가 겪은 건 아니고 근데 완전 무서워서 꼭 들려주고 싶었어. 대학 새내기 시절 남자 넷이서 술 한잔을 걸쳤어.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그 동네에서 유명하다는 귀신 나오는 곳 얘기가 나왔지. 논길 사이로 난 외진 길인데 새벽엔 안개가 자욱하고 귀신이 나온다는 거야. 우린 원래 호기심이 굉장했어서 당연히 가보자고 했지. 막상 가봤는데 말처럼 정말 안개가 장난이 아닌 거야.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어떡할까 막 고민하다가 우리 4명이서 손을 잡고 끝까지 걸어가 보기로 했어. 그렇게 걷고 있는데 가운데 있던 만석이가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야 만석아, 야 손 놓으면 어떡해? 야 얘 어딨어? 다 같이 불렀지. 근데 대답이 없어. 결국 우린 일단 끝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기로 했어. 끝에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역시 만석이는 없었지. 논밭을 다 뒤져서 겨우 찾았는데 얘가, 이 만석이가 논 한가운데 대자로 누워있는 거야. 야 얘들아 여기 있어! 근데 이놈이 막 깨워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하네. 우리 셋이서 얘를 들고 나가려고 했는데 꿈쩍도 안 해. 그냥 얘를 질질 끌고 도로가 쪽으로 겨우 끌고 나와서 벤치에 앉혔어. 근데 갑자기 얘가 벌떡 일어나더니 니네 내 얘기하고 다니지? 한 번 더 얘기하면 얘 죽여버릴 거야. 그 목소리, 만석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중성적인 진짜 기괴한 음성이었어. 우린 그대로 얼어붙었고 만석이는 다시 기절. 그 상태로 우린 다시 벤치에 눕히고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있었지. 근데 그때 소변이 너무 마려운 거야. 다들 긴장이 풀려서. 그래서 근처에 가서 오줌을 누는데 친구 둘이 먼저 나가고 나랑 그 만석이만 남았거든. 근데 얘가 갑자기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근데 무슨 일 있었냐? 자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 내가 그래서 장난치는 줄 알고 야 쇼하지마 진짜 무서웠다니까 라고 했더니 야 나 진짜 기억 안 난다니까. 아 뭔데 무슨 일 있었는데. 결국 내가 울컥해서 말했지. 야 이 개새끼야 너 아까 빙의 됐었어. 나 알기나 해? 우리 진짜 좆될 뻔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좀 후련하더라고. 근데
갑자기 만석이가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지는 거야. 내가 내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네 친구 죽여버린다고 했지? 후회하지 마. 진짜 거기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나는 바지에 소변이 묻건 말건 그대로 뛰쳐나왔고 나머지 친구들도 같이 뛰었지. 만석이는 거기 그대로 두고. 다음날 만석이는 벤치에서 일어나긴 했는데 기억을 하나도 못하더라고. 그 이후로는 심령 스팟에선 귀신 얘기 절대 안 해. 진짜로.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가지 말라는, 그런데 또 가가지고 이상한 일을 또 겪었죠. 그러니까 빙의가 돼서 귀신의 입장에서 말을 한 것 같아요. 내 얘기하고 다닌다며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기분이 나빴나 봐. 듣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만석이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좀 별탈 없이 살아가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빙의된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더라고. 공통점이 빙의가 되어 있을 당시의 기억이 없어. 그 어떤 빙의를 봐도 그래요. 영혼을 차지한다는 거는 뇌를 차지한다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 패드로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게임 패드를 딱 뺏어버리면 못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몸의 조정을 아예 탁 게임 패드처럼 바꾸는 거지.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걸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빙의가 되지 않으려면 이런 데 가지 말아야 됩니다. 꼭 호기심이 사람을 잡는다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성분들에 비해서 빨리 죽는다고 하잖아요. 호기심이 많아서 그래. 제가 또 호기심이 많은데 이런 영적인 거는 하도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서워서 못해요. 뇌는 영향을 안 받는데요? 유심 교환처럼 그럴 수도 있고. 수맥이 흐르는 방향이 있다더라고요. 귀신들은 중구난방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닐 수 있는 길목이 있대. 그게 수맥이 아닐까 싶은데 아마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야기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새로 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한번 쭉쭉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의 대면 8편. 이번 이야기는 우리 집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장소는 경남 합천군. 우리 할머니 댁이 있었던 그 집이 말 그대로 흉가였어. 집값이 워낙 싸서 그냥 이사했던 거였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들어간 집, 20가구도 안 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언덕 제일 꼭대기에 있었던 집이었지. 마당은 꽤 넓고 동네도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이어서 참 좋았어. 근데 문제는 이 집 뒤로 돌아가면 바로 대나무 숲이 있었고 거기에 커다란 고목나무가 이렇게 잘려서 밑둥만 남아 있었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괴기스러웠어. 바람이 불면 후 하고 대나무 숲이 울고 그 고목나무 밑둥은 꼭 누가 거기 앉아서 날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처음 2달 정도는 아무 일도 없었어. 집도 청소를 다 해놓고 나니까 넓고 깨끗하고 좋았거든. 근데 문제는 우리 사촌형이 내려오면서 시작됐지. 그때 내가 중학생이었고 사촌형은 고등학생이었는데 방학 동안에 같이 지내려고 내려온 거였어. 근데 덩치도 좋고 막 힘도 좋던 이 형이 며칠 되지도 않아서 막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거야. 이유도 없이 막 자다가 식은땀 막 줄줄 흘리고 중얼중얼 계속 뭐라고 웅얼거리고. 나는 그게 가위 눌림인지도 몰랐어. 그냥 꿈속에서 형이 뭐를 먹고 있나 보다 하고 웃었어. 지금 좀 미안하지. 며칠 지나니까 형의 눈 밑은 막 새까매지고 막 비실비실해서 걷지도 못하고 결국 집으로 다시 올라갔지. 형의 얘기로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가위에 시달리다가 시장에서 우연히 뭔가를 본 거야. 호랑이 그림이었어. 그걸 사서 방에다가 걸어 놓으니까 그때서부터 좀 나아졌다고 하더라고. 신기하지? 근데 더 신기한 건 나랑 내 동생은 정말 거기서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냈어. 심지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를 엄청 예뻐하셔서 형 없이도 매일매일이 즐거웠고. 그러다가 하루는 삼촌이랑 친구 2분이 술 한잔을 딱 하고 와서 밤늦게 우리 집에 놀러 오셨어. 삼촌들이랑 마당에서 안주도 좀 얻어먹고 막 놀다가 다들 방에 들어가서 잤지. 삼촌이랑 친구 2분은 사랑방에서, 나는 동생이랑 할아버지랑 안방에서. 근데 다음날 아침 집안이 너무 소란스러운 거야. 잠에서 깼어.
신발은 그대로 현관에 있는데 삼촌 친구 2명이 사라진 거야. 할아버지랑 삼촌이 집안을 막 다 뒤지고 결국 대나무 숲 쪽까지 막 찾아갔는데 없는 거야. 한참 뒤에 대문 밖에서 삼촌 친구 2명이 맨발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오는 거야. 막 발은 피 범벅이고 얼굴은 완전 멍하고 막 홀린 표정이었지. 할아버지가 야 이놈들아 이거 어딜 맨발로 싸돌아다녀 한참 찾았잖아 이렇게 화를 내시는데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마룻바닥에 털썩 주저앉는 거야. 그리고는 밤에 목이 말라서 일어났는데 방 안 구석에 누가 앉아있던 거야. 삼촌의 친구는 삼촌인 줄 알았어. 그래서 물 좀 했는데 그 사람이 따라와. 이래서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웠대. 근데 눈을 떠보니까 산의 꼭대기였던 거야. 옆에 보니까 같이 왔던 친구도 누워있고 진짜 피범벅에 온몸은 나뭇가지에 긁혀서 상처투성이었대. 할아버지는 이거 도깨비에 홀렸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땐 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어. 예를 들어서 숙모가 혼자 있을 때 지붕 위에서 막 쿵쿵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어떤 날은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지금 혼자 계시죠? 아니요 남편이랑 있는데요 바꿔드릴까요? 아니, 혼자인 거 알아. 숙모는 무서워서 펑펑 울면서 삼촌한테 전화해서 빨리 와 라고 했고 또 고모가 목욕하러 왔을 때는 목욕탕 창문으로 누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야. 젊은 남자가 창 밖에서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대. 비명을 지르고 뛰쳐나와서 가족들한테 누가 보고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 그 시간에 동네에는 젊은 남자 자체가 없었던 거야. 다 노인들 뿐이었거든. 이런 일이 반복되고 계속 반복되니까 결국 할머니가 교회에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 퇴마의식을 하러 왔어. 성경책을 들고 십자가를 들고 성수까지 들고 문제의 장소를 돌아보시더니 고목나무 있는 그쪽으로 가서 여기에 사악한 것이 붙어있다고 막 이러시는 거야. 교회 분들이 원을 만들어서 그 고목나무를 둘러싸고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고 성수 뿌리고 찬양하고 외치고 거의 영화를 찍는 줄 알았어. 그렇게 1시간 넘게 기도를 하고 끝났고 이제는 괜찮겠구나 싶었지. 그리고 방학이 끝나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다음해 여름에 또 내려갔는데 가는 길이 달라서 물어봤더니 집을 이사하셨다고 하더라고. 이유를 나중에 들었는데 할머니가 시장을 다녀오시는데 집 올라가는 골목에 검은 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이렇게 차렷 자세로 가로막고 서 있었대. 그래서 할머니가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그게 막 킥킥대면서 웃고 있더래. 그래서 기분 나쁜데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점점 더 막 킥킥대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더니 결국 할머니는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다는 거야. 그 자리에서 비닐봉지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꺼내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 남자가 차갑게 지켜보다가 씩 웃더니 눈앞에서 사라졌대. 그날 이후로는 더는 못 버티고 거기서 그냥 이사를 하신 거지. 이후에 들은 얘긴데 예전에 그 집에 젊은 남자가 혼자 살았나 봐. 근데 우울증에 걸려서 살자를 했대. 가족도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산에 묻어줬다고 하더라고. 그 집엔 우리 가족 말고도 몇몇이 이사를 왔다가 다들 얼마 못 버티고 이사를 나갔대. 지금 그 집은 완전히 폐가가 됐고 낡고 부서져서 아무도 못 살 수준이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집에서 1년 넘게 버티신 걸 보면 정말 대단하시지. 여담 하나만 얘기할게. 우리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갑자기 방 안 거울이 쪼저적 하고 갈라졌대. 기분이 이상했지만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냥 차를 끌고 나갔는데 운전 중에 룸미러에 달아뒀던 그 얇은 금속으로 된 달마도가 있었어. 그게 퍽 하고 깨져버린 거야. 놀래가지고 급정지를 딱 했는데 그 순간 바로 옆 차선에서 큰 트럭이 쌩 하고 지나갔대. 그때 안 멈췄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던 상황이었지. 그 달마도가 아버지를 지켜주신 걸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집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거기서 벌어졌던 이야기죠. 이 삼촌의 친구 2명도 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홀리면 봐봐, 이 사람들도 기억이 없다고 하잖아. 기억이 없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산 꼭대기였다. 발은 피투성이에 온몸은 막 나뭇가지에 찢겨져 있고, 알고 봤더니 그 집에선 어떤 젊은 남자가 살자를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사를 와도 계속 이사를 나갔다고 했잖아요. 못 버티고. 그러니까 귀신이 거기 지방령처럼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건강한 사람이 와도 피폐해져서 나가고 못 버틴다는 거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구술해가지고 승천을 시켜버려야 되나? 아니면 그 자리는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도 폐허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승천을 안 시켜줬나 보다. 그리고 2번째 달마도 이야기가 남았는데, 이 달마도가 출처를 잘 아는, 그러니까 출처가 확실한 곳에서 가져온 달마도는 효과가 있대요. 근데 알 수 없는 달마도, 그리고 막 중고품으로 갖고 오고 이런 거는 엄청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야. 오히려 그게 안 좋은 기운을 뿜뿜해가지고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그 달마도가 좋은 달마도였던 것 같아요. 그게 빡 깨지면서 죽을 뻔했던 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집에 사촌 형이, 그러니까 사연의 주인공 사촌 형이 놀러 왔었는데 막 시름시름 앓고 갔는데, 그 형이 본집으로 가서 시장에 있던 호랑이 그림을 갖고 왔다고 했잖아. 근데 그 그림을 걸고 나서부턴 아무 일이 없었다고 했죠. 혹시 이 집에는 그 살자한 남자 말고도 동물령, 동물의 악한 영이 머물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 동물령이 사촌형한테 붙어 있었는데, 사촌형이 시장에서 뭔가에 이끌려서 호랑이 그림을 딱 사온 거죠. 동물의 왕이 뭐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호랑이가 동물의 왕이잖아요. 산에 있는 산군, 그러니까 산의 왕, 이거를 호랑이라고 많이 표현했다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산군의 그림을 딱 붙여놓으니까 이 동물의 영혼, 동물의 악한 영혼이 무서워서 이 사촌형한테 더는 해를 못 끼치고 도망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의외로 동물령들이 많다고 하네요. 억울하게 죽은 동물령들. 나도 호랑이 그림 같은 거 하나 걸어놔야 되나? 근데 우리 집은 뭐 구찌가 있으니까, 호랑이가 있으니까 걱정 없겠죠. 아빠 이야기하고 재워줄게. 그래 알았어. 바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의 대면 9편. 이번 이야기는 내 친한 친구 아버지가 직접 겪은 일이야. 젊었을 땐 형편이 진짜 어려웠대.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랑 잡일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생활하셨고, 진짜 뭐든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사셨대. 그러다 신문사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집이랑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냥 신문사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셨대. 근데 숙식하는 사람이 아버님 한 분뿐이었고, 그 건물이 또 좀 이상했대. 예전에 전쟁 시절엔 거기가 병원으로 쓰였던 곳이었는데 기계랑 물건만 싹 치우고 그대로 신문사로 쓴 거였거든. 그래서 그런지 귀신이 진짜 자주 나왔대. 어느 날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바닥에 물이 막 흥건한 거야. 누가 물 쏟았나? 하고 소리를 따라 가보니까 정말 너무나 지저분한 할아버지가 수도꼭지에 앉아서 물을 이렇게 틀고 있더래. 그러니까 앉을 수가 없는 곳에 앉아서 어떤 할아버지가, 그리고 링게를 꽂은 채로 막 뛰어다니는 군복을 입은 귀신, 목발을 짚고 복도를 막 쩔뚝 돌아다니는 귀신, 팔이 한쪽 떨어져서 뼈가 막 보이고 있는 귀신, 배에 구멍이 나서 멍하게 서 있는 귀신까지 진짜 별의 별 귀신을 다 봤대. 처음엔 너무 무서워서 술이라도 안 마시면 잠을 못 자고 침대도 없어서 신문사 중앙홀 소파에서 잤는데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한기라고 해야 되나? 차가운 기운이 막 스쳐서 자주 깼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무서웠던 귀신들이 지금 말하는 이 귀신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냥 귀엽게 느껴졌다고 하셨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줄게. 그날도 똑같이 중앙홀 소파에서 자고 있었는데 쿵쿵 하는 소리에 잠이 깼대. 비상구 쪽에서 들리는 소리였지. 누가 올라오나 싶어서 시계를 봤는데 직원들이 올 시간도 아니었던 거야. 이상하다 싶어서 주시하고 있었지. 비상구 바닥 틈으로
까만 게 쓱 하고 나오는 거야. 저 뭐야 싶었는데 덩치가 큰 무언가가 바닥에 엎드린 채로 팔로 바닥을 이렇게 끌면서 이렇게 기어 올라오고 있는 거였어.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 저거 사람 아니구나 라는 걸 직감했대. 하반신이 아예 없고 내장이 덜렁거리는 채로 기어 올라오고 있었던 거야. 너무 무서워서 숨도 못 쉬고 입을 틀어막고 눈만 뜨고 있었는데 그 귀신 뭔가를 찾는 듯이 두리번 거리더래. 그러다가 아버님이랑 눈이 딱 마주친 거지. 그 순간 아버님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공포를 느끼셨다고 했어. 그게 한참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갑자기 입이 찢어질 듯이 쫙 입꼬리가 올라가더니 막 깔깔깔깔 웃는 거야. 눈 마주치고 입이 찢어져라 웃고 그리고 다시 쿵쿵 소리를 내면서 두 팔로 몸을 끌고 비상구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라졌대. 그날 이후로는 정말 아무리 무서운 귀신이 나와도 아 귀신이구나 하고 그냥 넘겼대. 이 귀신이 너무 무서웠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를 경험하고 나면은 다른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되나봐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귀신은 평범한 귀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덩치도 컸고 거무스름하고. 근데 하반신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내장이 흘러내리면서 막 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있던 거지. 거기가 원래 군대 병원이었으면은 옛날에는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왔겠죠. 죽은 사람도 많았을 거고. 전쟁이란 게 그렇잖아요. 내가 원해서 이렇게 총질을 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죽고 하는 게 아닌데 떠밀려서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통함이란 그게 얼마나 심했겠어. 그 터도 엄청나게 기운이 셌던 터였을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귀신들이 또 합쳐져가지고 악귀가 되는 뭐 그런 것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막 원통하고 이런 사람들의 그 원념이 합쳐져서 어떤 이런 악귀가 탄생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어떤 악귀가 다른 영들을 잡아먹으면서 몸집을 키우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이 마주친 그 엄청 무서웠던 귀신은 그냥 보통 귀신이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흡수해서 더 몸집이 커진 무서운 악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의 대면 10편. 뮤지컬 하던 형님의 이야기야. 재밌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알아서 같이 잘 때면 밤새 꿀잼이었거든. 웃긴 이야기, 슬픈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 결국 끝은 항상 귀신 이야기였고 그날도 신나게 이야기를 하다가 형님 주변에 맴도는 귀신 이야기를 꺼내게 됐어. 처음 그걸 봤던 건 중학교 시절이었대. 부모님은 지방 본가에 다녀온다고 집을 비우셨고 형님은 외동 아들이라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어. 그 시절에 유선 방송이 한참 유행했었는데 신기하게도 집에 그 방송을 설치 안 했는데 이웃집의 영향이었는지 화질이 구린 채널들이 막 지지직하면서 나왔거든. 줄이 막 화면 위로 올라가고 중간중간 끊기고 막 그런 거 알지? 암튼 안방에 앉아서 보기 힘든 유선 방송을 꾸역꾸역 보고 있었는데 한참을 보다가 거실 쪽에서 타닥타닥타닥타닥 이런 소리가 들렸대. 뭐지 싶어서 안방 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이렇게 봤더니 뭔가가 스르륵 하면서 베란다 쪽으로 가더래. 도둑인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봤는데 갓난 아기가 이렇게 막 기어가지고 베란다 쪽으로 향하고 있더래. 뭐야? 얘 어디서 나온 거야? 왜 우리 집에 애가 있지? 당황스럽고 좀 무섭기도 했지만 일단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아기가 베란다를 통과해서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야. 너무 놀라서 주저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애가 시야에서 사라진 거야. 어디 갔지? 싶어서 고개를 이렇게 내밀려던 찰나에 뒤에서 타닥타닥타닥타닥 그 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몸은 얼어붙고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딱 옆까지 왔을 때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대. 근데 그 아기가 얼굴 옆으로 막 기어가더니 아까 갔던 길 그대로 다시 기어가는 거야. 아, 그냥 지나가는 건가? 싶었는데 갑자기 그게 고개를 형님 쪽으로 탁 돌리더니 봤지? 라고 말을 했대. 근데 문제는 그 얼굴이야. 몸은 갓난 아기인데
얼굴은 수십 살은 되어 보이는 완전 노인의 얼굴이었다는 거야. 그 자리에서 형님은 기절해 버렸고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친구 집으로 달려가서 같이 지내다가 부모님이 돌아오시고 나서야 다시 집에 들어갔대. 이후로는 한동안 별일은 없었는데 대학교 1학년 MT 때 다시 일이 터졌지. MT 장소는 산 근처 통나무 펜션이었고 형님은 2층에 있는 방에서 자게 됐어. 한참을 자고 있었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도 뭔가 환해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하는 느낌이 들더래. 슬며시 눈을 떴더니 창문 쪽에서 뭔가가 슉슉 하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는 거야. 처음엔 잘 안 보여서 막 이렇게 뚫어져라 봤는데 그 얼굴이 또 보인 거야. 그 노인의 얼굴. 기겁해서 벌떡 일어났는데 봤지? 봤지? 내 얼굴 봤지? 이러면서 창문에 머리를 막 쾅쾅 들이박으면서 들어오려고 했대. 진짜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커튼을 확 닫고 창문 근처도 안 보고 1층으로 그대로 뛰어내려갔대. 밑에 있던 사람들 전부 놀라서 야 무슨 일이야? 몰려들고 형은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도 더듬고 사람들이 걱정돼서 형을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물도 먹이고 한참을 진정시키고 나서야 형이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다들 야 그거 꿈꾼 거 아니냐? 아이 설마 하고 안 믿었대. 그래도 혹시나 해서 다 같이 그 방에 다시 올라갔는데 형이 확 닫았던 커튼이 그대로 있는 거야. 나 진짜 그거 못 걷겠어. 누가 대신 좀 걷어주라 하고 말했더니 그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았던 남자 선배가 야 비켜봐 내가 걷어줄게 하고 커튼을 걷었는데 창문 바깥에 손자국이 막 엄청나게 찍혀 있었대. 결국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다 같이 한 방에 모여서 뜬 눈으로 밤새우고 아침이 되자마자 거기서 주랭랑을 쳤다고 하더라고.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뮤지컬 하던 형님을 따라다니는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되게 특이한 외형이었어요. 몸은 갓난아기인데 얼굴은 노인의 얼굴이었던 거야. 대체 뭘까? 어떻게 하다가 이런 형상을 갖게 된 걸까요? 무슨 의미지? 알 수가 없네. 너무 끔찍하다 생각해보니까. 몸은 갓난아기여서 막 기어다니는데 얼굴은 할아버지였던 거야. 근데 이게 졸졸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와. 그리고 귀신 있잖아요. 귀신도 눈이 있나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려하게 생긴 사람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어도 좀 화려한 사람들한테 끌리고 그 사람들을 쫓아다닌대. 지금 보니까 뮤지컬을 하는 형님이라고 했잖아요. 아마 외모도 괜찮았을 형님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벤자민 버튼 귀신. 근데 너무 끔찍하다. 나 너무 소름 돋아요. 몸은 깜나락인데 얼굴은 막 쭈구렁탱이. 진짜 수다쟁이야. 여기 가 있어. 아빠 이따가 놀아줄게. 여러분들 이제 대망의 시리즈 마지막 이야기가 왔습니다.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목소리가 완전히 가버리기 전에 마지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의 대면 11편.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병원 부대에서 근무했었어. 지금 생각해도 진짜 최악의 시간들은 당직 근무할 때 혼자서 시체 냉장고 온도 체크를 하러 가는 그 순간이었지. 그 냉장고는 지하층에 있었는데 전투와 발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평소 겁이 없던 나도 쫄았었어 진짜로. 근데 제일 무서웠던 건 그 시체 냉장고 위에 붙어있던 온도계 숫자를 확인할 때였어. 뭔가 냉장고 문이 벌컥 열릴 것 같은 그런 기분? 물론 실제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아무튼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 군부대가 원래 음기가 강한 데다가 게다가 병원 부대잖아. 귀신이 너무너무나 많았어. 예를 들어서 새벽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누가 어깨를 툭 치는 거야. 그래서 딱 돌아보니까 어떤 남자가 씩 웃으면서 나가는데 내가 부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얼굴이더라고. 야 이건 귀신이어도 사람이어도 무섭다. 오우씨 취향이 그쪽인 남자였던 걸까? 아무튼
불침번 설 때는 복도에서 군복 입고 있는 남자들이 여럿이 몰려다니다가 갑자기 다 같이 벽을 통과하기도 하고, 불이 꺼진 테니스장에서 펑펑 테니스 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막상 보면 아무도 없어. 이런저런 괴담이 많았지만 그땐 큰 사고도 없고 실제로 누가 다친 적도 없어서 다들 그냥 무시하고 지냈지. 병원 부대 특성상 대기조가 2개 있었어. 하나는 5분 대기조, 말 그대로 비상 상황 시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조야. 다른 하나는 응급 대기조. 응급 환자가 도착하면 부서별로 한 명씩 나가서 치료를 지원하고 하는 그런 대기조였지. 5분 대기조는 주로 훈련 때만 움직였는데 응급 대기조는 실제로 자주 출동했어. 문제의 그날도 새벽에 응급 환자가 부대로 후송돼서 응급 대기조가 출동했고 각자 자기 부서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지. 그 중에 약잭과 대기병 한 명이 박스를 딱 바닥에 깔고 누워가지고 잠깐 잠을 잤대. 물론 원칙상 그러면 안 되지만 약잭과는 처방전이 마지막에 오니까 잠깐 졸았던 거야. 근데 몇 분 뒤에 이 새끼 잔다. 그냥 냅두시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에 이 병사가 실눈을 딱 뜨고 살짝 봤더니 간부 전투화랑 해군 세무화가 보이더래. 참고로 우리 부대는 3군 통합부대였어. 간부 전투화는 일반 병사 거랑 생김새가 다르거든. 그래서 이씨 걸렸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혼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2명의 대화 내용이 뭔가 이상했던 거야. 간부로 보이는 목소리가 야, 빨리 들어. 후임 같은 목소리가 안 됩니다. 뭘 들라는 거지? 생각하며 듣고 있었는데 우리끼리 가기 억울하지. 이 새끼도 데려가야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 이런 이상한 대화. 이쯤 되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거지. 뭔가 진짜 이상한 상황인 거야. 평소 같았으면 그냥 벌떡 깨서 욕 한 바가지 먹고 끝났을 일인데 이건 완전 다른 느낌이었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빨리 들어. 이러는 순간 갑자기 다리가 붕 뜨는 거야. 뭐야 하면서 눈을 떴는데 진짜로 다리가 공중에 붕 떠 있고 몸이 문 밖으로 끌려 나가고 있었대. 놀라서 눈을 굴리면서 위를 딱 쳐다봤는데 거기에 자기 자신이 박스를 깔고 자는 모습이 보인 거야. 그때부터 완전 멘붕이었지. 몸에 힘도 안 들어가고 소리도 안 나고 몸은 점점 밖으로 끌려 나가는데 딱 그 순간 인터폰이 울린 거야. 약 처방전이 들어온 거지. 그랬더니 갑자기 그 목소리가 이런 너 때문에. 야, 우리라도 빨리 가자. 이러더니 다리를 툭 내려놓고 사라졌대. 그리고 정신이 탁 들면서 다시 자고 있던 원래 자리로 돌아와 있던 거지. 야, 진짜 개 같은 꿈 꿨다 싶었는데 그래도 일어나서 약을 조제하고 할 일을 다 하고 막사로 복귀했지. 복귀해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던 후임한테 야, 아까 이런 꿈 꿨는데 하고 막 얘기를 했더니 후임이 얼굴이 싹 굳는 거야. 상병님, 저희 영현실에 있는 지금 시체가 공군 중사 1명이랑 해군 중인데 말입니다. 해군 세무화랑 간부 전투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땀이 등줄기를 타고 막 주르르륵. 보너스 이야기 하나 더. 이건 들은 이야기인데 살짝 소름 돋았어. 잘 들어봐. 친구 2명이 밤에 드라이브를 하는 중이었대. 서울 외곽 쪽 조용한 도로였는데 길가에 여자 1명이 그냥 혼자 걷고 있더래. 그런 지역은 택시도 잘 안 잡히니까 자리도 남고 해서 태워주자고 차를 딱 세웠는데 조수석에 앉아있던 친구가 야 멈추지 말고 그냥 가. 야, 빨리 가 이러더래. 왜? 너도 태워준다며. 그냥 가라니까 빨리 가. 갑자기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막 화를 내니까 그냥 출발했대. 그리고 한참 가다가 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물으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 여자 얼굴 봤는데 그 여자 얼굴 땡땡땡이었어. 그 땡땡땡이라는 여자 예전에 살자를 했던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었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군대에는 정말 귀신들이 많죠. 또 지역 특성상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심지어 거기다가 군 병원이었으니까 더 많았겠죠. 시체 영안실, 거기 못 갈 것 같아. 진짜 이 사람 말처럼 문을 벌컥 열고 시체가 나올 것 같단 말이지.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경험을 했던 거죠. 근데 죽은 사람들은 왜 자꾸 산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냥 자기들끼리 가면 되는데. 저번에도 제가 궁금해가지고 같이 토론을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죽은 사람들이 산 사람을 데리고 가면 뭔가 마일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기어코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냥 자기가 억울해서, 자기 죽은 게 억울해서 데려가려고 한 거면 진짜 심성이 너무 나쁜 거잖아.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뭔가가 있으니까 자꾸 데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왜 죽으면 자꾸 데려가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 두 번째 보너스 이야기에서 차에 태우려고 했다가 친구가 야 빨리 출발해, 안 돼 세우지 마, 왜? 했더니 그 여자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연예인은 예전에 살자한 연예인이었던 거고. 소름 끼친다. 저는 이 땡땡땡이라는 거를 모자이크 없이 봤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냥 땡땡땡이라고 한 겁니다. 어디서 들은 건데 음기밖에 없어서 양기를 얻고 싶어서 자꾸 사람한테 붙는 거래요. 귀신들이. 그렇겠다. 양의 조화가 있어야 뭔가가, 그러니까 육신이 없으니까 양기가 없겠지. 이 이야기도 좀 그 유명한 이야기였나 보네요. 보너스로 한 얘기도.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구나. 그럼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겠죠? 원래는 더 많이 이야기를 준비해 왔어요. 오늘 그냥 작정하고 그냥 뚜루룩 해보자. 목이 갈라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쵸? 어떻게 오늘 준비해온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좀 긴 시리즈 이야기가 많았죠. 그래서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라이브였습니다. 우리 두찌 공주님, 왕자님 잘 자요. 어깨 털고 자, 재밌었습니다. 안녕. 디오리 재워줘야겠다. 안녕.